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여러분들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워낙에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한 가지를 콕 집어가지고 얘기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본질을 챙기지 않고 보여주기식 쇼에 집착한다라는 것이죠. 경제도 그렇고 외교도 그렇고 안보도 그렇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기본을 잘 챙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잘 포장할 수 있을까, 그것만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하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유해 발굴조차도 보여주기식 쇼 때문에 조작을 했다라고 하는 논란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얘기를 들으시고 무슨 얘기인가 싶으실 겁니다. 아니 도대체 유해 발굴하는 것조차 어떤 식으로 지금 쇼맨십을 한다라는 거냐, 이해가 잘 안 되실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시죠. 국방부에 유해 발굴 감식단이 있습니다. 감식단이 하는 역할은 간단합니다. 6.25 당시에 아직까지도 수습되지 않은 12만 4천여 위의 유해를 수습하는 거, 그게 이제 감식단의 역할이죠. 감식단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지금까지도 활발하게 유해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오죠. 유해 20구를 발굴했다라는 것인데, 자, 그런데 이번에 다음과 같은 폭로가 나왔습니다. 유해를 발굴하는 과정에 죄책감에 시달렸다라는 것인데요. 한 군인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선배님을 모시는 국유단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지만 실상은 부패의 진흙탕이었다는 거죠. 너무나 충격적인데요. 국군 전사자 유해를 늘리기 위해서 유품이 전혀 없는 유해에 아군 유품을 뿌리기도 했고, 자기 눈으로 발굴팀장이 이를 묵인하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유해를 발견했다,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이분이 6.25 당시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인가, 그거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고, 그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유품입니다. 그런데 유품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유품을 갖다가 모아놨다 거기다 뿌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해가 북한군일 수도 있고 중공군일 수도 있는데, 국유단은 신원 확인 절차 없이 아군 유해로 만들려는 조작을 시도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충격적인 폭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야, 저 폭로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제대로 된 검증도 거치지 않고 마구잡이로 지금 얘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 폭로가 지금 나온 사이트가 어디냐면은 육대전이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육군 대신 전해드립니다. 그거를 축약해서 육대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이트의 역할은 간단합니다. 육군 내부에서 발생하는 비리 혐의 그리고 폭행 혐의, 그런 것들을 군인들이 직접 폭로하는 창구, 그 역할을 하는 게 이 사이트입니다. 옛날과는 다르게 최근에는 장병들도 휴대폰을 군대 내부에서 사용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 활발하게 저 사이트에 폭로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에 부대 내부에서 부실한 식사가 논란이 됐었죠. 저 폭로가 처음 나왔던 것도 마찬가지로 육대전이었습니다. 부실급식뿐만 아니라 군대 내부에서 있는 가혹행위 또한 육대전을 통해서 폭로되었는데요. 실제로 그 내용에 대해서 인권위가 지적을 했고, 육군 훈련소에서도 관련되어 가지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사과문까지도 발표했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육대전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그냥 단순하게 커뮤니티로 볼 수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식의 소문을 퍼뜨리는 커뮤니티 수준으로 볼 수가 없고요. 내부 자체적으로 팩트체크까지도 거친다라고 합니다. 이번 논란에 대해서도 한 명의 증인이 아닙니다. 여러 지금 증인들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요. 한두 명이 아니라 복수의 제보자가 이러한 내용을 육대전에 제보를 해왔고, 취재 결과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증언을 입수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 군인은 다음과 같은 증언을 합니다. 강원도 전방에 위치한 육군 A사단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다. 유해 발굴 현장에선 아무데나 호미질만 해도 M1 소총 탄피 같은 아군 유품이 쉽게 발견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여기저기서 유물을 채취를 했다가 유해가 발굴이 되면 그 근처에 흩뿌려 마치 국군 전사자 유해처럼 속인다라는 겁니다. 한 번은 발굴한 유해에 아군 유품을 뿌렸다가 조금 더 땅을 파보니까 염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서 전사자 판정을 중단한 일까지도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일단 증언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장소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금 조작을 했는지까지도 언급이 되고 있죠. 저것뿐만이 아닙니다. 강원도 지역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디까지 마산에서 채취한 유품을 챙겨놨다가 경북 칠곡 유해 발굴 현장에 뿌려가지고 처리하기까지도 했다라는 겁니다. 칠곡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호국의 도시입니다. 저희 이제 친가랑 외가 전부 다가 이제
칠곡 출신이라 가지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시골에 칠곡으로 내려가고 이번에도 제가 칠곡을 다녀왔거든요. 저런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더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런 식의 조작이 정말로 사실이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 유해가 누구일 수도 있는 것인데 중공군일 수도 있는 것이고 심지어 북한군일 수도 있는 것인데 그 유품을 저런 식으로 뿌려가지고 대한민국 군인이었던 것처럼 속여왔다. 정말로 믿지 못할 그런 얘기입니다. 200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지금까지 발굴된 유해만 하더라도 12,000여 구가 되고요.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가 166명입니다. 12,000여 구의 유해 중에서 166명 정도가 신원이 확인됐다라고 지금 발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증언이 나와 있는 내용들을 봤을 때 166명 중에서 몇몇 사람들 같은 경우는 조작이 될 가능성 또한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냥 단순한 군인들 말고 저거와 관련돼 있는 국유단과 관련돼 있는 관계자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도대체 할까요? 국유단의 전직 고위 장교가 다음 같은 얘기를 합니다. 휴전선 이남의 주요 격전지는 오랫동안 조사와 발굴이 이루어져서 더 이상 성과를 내기가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12개 발굴팀의 팀장들 입장에서는 발굴 조사 실적의 압박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증언은 지금 한 명만 하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지금 연관 장교도 뭐라고 합니까? 국유단 측에 보이지 않는 발굴 실적 압박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논란이 커지고 나니까 국방부가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해당 폭로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일단 국방부가 감사를 진행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걸 봤었을 때 이 문제가 진짜 얼토당토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감사할 만한 게 있으니까 감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문이었다. 진짜 무슨 뭐 찌라시 같은 소문이었다라고 한다면 해명을 하겠지 감사를 하겠다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국유단에 대해서 또 다른 충격적인 지금 폭로가 나왔습니다. 현재 지금 문재인 정권의 국방부 장관은 서욱 장관인데요. 알고 봤더니만 국유단의 A 처장이 그 서욱 장관의 측근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발굴 과정에서의 압박 또한 마찬가지로 A 처장으로부터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분이 평상시에 어떤 식으로 장병들에게 갑질을 하는지를 보니까 밥을 먹을 때 항상 오리고기를 시켜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리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런 의사를 밝히면은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라는 것이죠. 아니 세상 천지의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어요.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이 감정이입이 좀 많이 됩니다. 칠곡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렇고 저도 오리고기를 못 먹거든요. 오리고기를 왜 못 먹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오리가 뭔가 좀 귀엽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제가 오리고기를 잘 못 먹습니다. 오리고기도 못 먹고 양고기도 제가 못 먹는데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폭행을 막 당하게 생긴 거예요. 오리고기를 왜 못 먹냐? 오리가 귀여워서요. 그럼 더 맞지 않겠습니까? 제가. 저런 식의 갑질뿐만 아니라 A 처장은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수사 대상까지도 됐다는 겁니다. 식대 등의 영수증을 조작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그러니까 진짜 한마디로 막장 중에 막장입니다. 서욱 장관의 최측근이다 라고 여겨진 사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국유단의 지금 A 처장이라는 것이고 그 처장으로 인해 가지고 발굴에 대한 압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 압박뿐만 아니라 공문서 위조가 됐건 그리고 또 저런 식의 갑질이 됐건 수많은 지금 논란들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죠. 세상 천지에 오리고기를 못 먹는다고 폭행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갑질 아닙니까? 저런 식의 엽기적인 갑질하는 사람 제가 처음 봤습니다. 오이도 제가 못 먹는데 오이 못 먹는다라고 하면 또 뭐라고 하겠어요? 오리도 못 먹고 오이도 못 먹냐? 뭐 얼마나 제가 욕을 먹겠습니까? 국방부가 해당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더 많이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반드시 감사가 이루어져서 이거의 실체가 무엇인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